2021년 9월 16일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카톡방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반등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얘기를 했었죠. 47.5K 오늘 상승이 일어났을 때 아침 9시 이 종가 마감 됐을 때예요. 아침 9시 종가 마감이 되고 나서 47.5K 라인이 얼마나 잘 지지가 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47.5K 부분을 이제 종가 마감을 47.5K 위에서 마감을 하면서 꼬리를 또 만들어주는, 윗꼬리를 만들어주는 모양, 그리고 1시간 봉을 기준으로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바로 장대 양봉이 나온 부분 모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9.0에서부터 49.5K 지난번 시황에서랑 동일하게 그 저항 매물대 라인 지금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한 번 더 빠지더라도 47.7K 언저리 부근에서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때 탈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자리도 마찬가지로 꼬리 종가 마감을 꼬리 위에서, 그 꼬리를 만들면서 종가 마감을 47.7K 위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세를 만들고 있다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주 큰 상승 추세의 전환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지난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 상승의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지금은 놓고 봐야 되는 거고, 너무 상승에 대한 희망 회로를 굴릴 것까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지금 이 반등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 요 전고점에 해당하는 이 38.5K 정도의 라인, 요 라인과 이 중간에 매물대 영역 라인이 있어요. 요 영역을 확실하게 넘겨주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으면 파동의 절단된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매매에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말인 즉슨 이게 이제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파동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43.4K 부분에서부터 쭉 오랫동안 끌고 왔었던 파동입니다. 이게 저도 이때 매매를 했었습니다. 이때 제가 43.4K 43.3K 부분에서 제가 매수를 했었습니다. 요 정도 44점, 제 기억에는 44.48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이 정도 라인에서 매수를 해서 제가 한 10% 정도의 이득을 보고 분할 매도를 계속 해왔죠. 분할 매도를 계속 하고 이제 한 10%, 11% 레버리지 포함하면은 제가 뭐 저 레버리지를 쓰는 편이니까 뭐 한 50% 정도 수익을 보고 정리를, 지금은 소량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거의 의미 없는 수량 정도만 남겨놓고 있고, 지금 이것도 이제 거의 정리를 할 타이밍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라면은 아침에 이제 47.7K 정도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던 이 구간을 다시 한번 하방 돌파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물량도 다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어느 지점에서 수렴이나 횡보 모양을 보여주면서 다시 차트의 모양을 그려준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매수의 자리를 한 노려볼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막 뭐 적극적으로 새롭게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짧게 먹어야 되는 그런 자리로 정도로 인식을 해주셔야 되고, 이러한 긴 추세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일단 일봉도 지난번 시황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일의 캔들을 상승 장악형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조정 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이게 또 추가적으로 유의하게 볼게, 지난번에 이제 양봉의 캔들을 음봉으로 한번, 하락 장악형의 캔들을 다시 한번 또 상승 장악형으로 말아 올리는 이런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46K나 45.8K 정도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은 좋은 흐름을 그래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굉장히 나쁘지 않은 흐름을 만들어냈죠. 생각보다 오버된 그런 많은 라인에서 정가 마감을 하면서 이제 한 번 더 약조정 후에 상승을 했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캔들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캔들적인 관점에서의 그 상승 장악형의 목표가라고 보면은 보통 이 몸통, 그 캔들 길이의 1대1 비율, 그리고 캔들의 몸통 길이의 1대1 비율,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조정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조정이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잡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라인 때 이제 48.8K에서부터 49.2K 정도까지가 이제 보수적으로 잡을 수 있는 목표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피보나치의 비율상 지난번에 고점과 저점을 이은 피보나치의 비율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요로 0.618 구간과 0.555 구간, 그리고 0.786 되돌림 구간에 얼추 맞물려져 있는, 보통 목표가를 잡을 때
한 요렇게 요런 중간 라인을 많이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라인에서부터 이제 청산을 조금씩 해가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또한 장대로 떨어진 캔들이기 때문에 한 방에 많이 떨어졌죠. 그런 캔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라인에서 좀 유효하게 이런 라인에서 유효하게 좀 정리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제 수익 실현이 나갔던 부분, 수익 실현이 누군가 한번 크게 나갔던 부분, 이게 이제 바이낸스 차트에서 보게 되면은 요런 수익 실현이 한번 크게 나갔던 요 부분, 49K 부분, 49K 라인에서 수익 실현이 한번 크게 나갔던 요, 지난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요런 한번 수익 실현이 크게 나갔던 캔들의 모양, 한 번에 1600개가 빠져나갔으니까 적지 않은 큰 양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많은 수익 실현 물량이 나갔기 때문에 이 라인도 어느 정도의 큰 저항 라인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게 또 큰 프레임 차트에서 보면은 또 많은 매물대가 섞여져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도 그래 주의하게 볼 수 있어서, 이 모든 구간들이 겹치는 구간, 요런 또 아까 49K였었죠. 49K에서 요런 라인, 그래서 요런 라인들도 충분히 우리가 저항의 영역으로 생각을 인지를 하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요런 라인, 공통적으로 겹치는 구간이 요런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라인쯤에서부터는 이제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내는 게 좋고, 또한 이 구간에 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는 자리가 아니라 파는 자리로 인식을 하고서는 이제 가진 자들의 영역이라고 하죠, 흔히들. 가진 자들의 영역, 많이 그 아래서 샀던 사람들이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자리로서 인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장대 음봉으로부터 떨어진 0.5 되돌림, 50%의 반등이 일어난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많이 기대한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이 많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물론 이것이 이제 좋은 연세의 긍정적인 연세 시그널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처럼 있느냐? 요런 때처럼이죠. 이때처럼, 요때 이제 29K에서부터 반등이 일어났었던 이 구간인데, 이때의 상승 장악형 캔들이 조정 후에, 짧게 조정 후에, 정말 짧게 조정이 나왔어요. 상승장의 특징이죠. 짧게 조정을 하고 바로 튀어 올라가는, 짧게 조정이 나온 다음에 바로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이 상승이 첫 번째의 직전 고점 부근을 돌파를 하면서 좀 더 유효한 시그널을 만들어냈고, 또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하락 추세선이죠. 이런 하락 추세선과, 그리고 짧게로는 이런 단기 하락 추세선,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에 좀 더 힘을 보탰고, 이 추세선의 돌파에 대한 리테스트까지 성공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고, 그 상승이 이 직전 고점을, 가장 최근의 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도 보였고, 그 전고점을 돌파를 하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 이제 조정의 롱 관점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겼고, 그 관점이 추가적인 장대 양봉의 캔들을 만들어내면서 전고점까지 최종적으로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매물대에 대한 지지까지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오늘 53K까지의 상승을 만들어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 장악형 캔들의 연쇄 시그널이 발생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만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하락 추세가 좀 깨졌다, 상승의 전환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고, 가장 큰 관문은 요겁니다. 직전에 우리가 4월 달에 찍었었던 고점 라인과 이번 9월 달에 찍었던 고점 라인, 이 두 라인을 이은 이 추세선. 원래 추세선은 보통 세 가지 이상의 추세선을 이어서 형성된 것이 가장 신뢰도를 높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두 가지 정도의 추세선을 놓고 보았을 때, 이 라인을 먼저 뚫어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그리고 또 뚫어내는 것 동시에 이 직전 고점 라인 53K 부근을, 이 53K 고점 매물 영역을 뚫어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연쇄 시그널의 가장 첫 발판이고, 짧게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매물대 라인들을 돌파를 한다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돌파를 한다면 좀 더 이 추세선을 깰 수 있는 관점으로 조금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연쇄 시그널이 발동이 돼서 이 하락의 추세가 끝나고 새로운 상승의 발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기를 바라야 되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지금의 자리는 살 자리는 아니다, 팔아야 되는 자리이고,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좀 관망을 하다가 이러한 중요한 매물대 라인이나
피보나치 비율적인 라인이나 그런 중요한 라인에서 저항 돌파를 했을 때 다시 한번 그 캔들의 구조를 확인을 하고 진입 타점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매매가 될 것이다 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일본 관점에서 그때 말씀드렸던 그 일목 관점이 있었죠. 이 일목구름의 모양을 타고 올라가야지 아주 이상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지금 그런 모양새가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그 저항 라인들을 뚫어내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하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아주 나쁜 흐름대까지는 아니다. 일봉이 아주 좋게 마감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쇄 시그널을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다 라는 모양새인 거고, 3일봉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봉 캔들, 이게 3일봉 캔들에서의 상승 장악형 캔들이라고까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긴 프레임의 차트이고, 이게 또 이 긴 프레임일수록 신뢰도가 높긴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부분, 캔들의 구조적인 부분에서까지 해석을 하게 되면은 너무 단기적인 매매에 직접적으로 활용을 할 수는 없는 그런 프레임이기 때문에 추세를 읽는 데까지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캔들의 의미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다. 3일봉이 오늘 마감이 됐거든요.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다는 정도로 일단 해석을 하고, 이제 짧은 프레임, 큰 프레임으로 추세를 확인한 다음에 짧은 프레임으로 진입 타점을 노리는 것이 좋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4시간봉 차트에서도 일목구름의 이 음해구름 영역을 지금 한번 돌파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그 영역을 이제 다시 뚫고 내려가느냐, 이거 지지를 받느냐, 지금 그런 움직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이 음해구름은, 이 빨간색의 음해구름은 한 번에 뚫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난번에 통상적인 흐름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아래 하단부에 저항을 맞고 떨어져서 이 구름대 아래 부분을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요런 라인들을 이렇게 파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많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일단은 뚫고 올라갔어요. 가장 얇은 라인에 있는 이 영역을 뚫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보통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조정받고 내려와서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 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47.3K 요 직전에 있었던 요 저점 라인을 지지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이런 영역, 요렇게 저점이 형성되었던 요런 라인들이 되겠죠. 46.6K 정도 라인이나 이런 라인에서 반등이 한 번씩 나와준다고 하면은 이제 새로운 파동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아래에 지지가 어느 정도 특정 부분에서 지지가 되고 나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캔들의 수렴 구조나 횡보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나서의 진입 타점을 노려서 다시 한번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져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스토캐스틱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어느 부분에서 저항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구간들이 있잖아요. 49K, 50K 이 정도 라인, 이 라인들의 저항이 나와서 다시 되돌려면서 한 번 떨어진 차트는 다시 한번 반등 후에 다시 떨어진다. 이 정도의 흐름을 얘기 드릴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또 이 스토캐스틱의 움직임입니다. 스토캐스틱은 이제 파동의 흐름을 나타내는 보조 지표인데, 이게 이제 이번 29K에서부터 53K까지의 상승을 만들어냈던 이 움직임에서 보여지는 이 지표의 파동을 보면은 이제 이 중파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을 그리고 떨어졌고 마지막 한 번 더의 반등, 이 피날레를 만들어내고 쭉 떨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 마지막에 지금 이제 42.7K에서 반등했던 요 파동의 모습이 완전히 이제 그 마이너스 영역으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와서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꺾여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가장 이상적이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엉덩이가 올라간 이런 모양을 그려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될 것이고, 지금 이 속파동에서도 보면은 이 파동이 이렇게 꺾여서 내려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염두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쿵 떨어지는, 그래서 아래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어느 부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그 카톡방에서 얘기했었지만은 이 부분에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횡보를 해가지고 모든 과열된 지표들을 시키고 이 RSI가 됐든 MACD가 됐든 모든 지표들의 그 과열된 것들을 시키고 새롭게 출발하는 건 좋겠다라는 했던 관점도 이 파동의 스토캐스틱 파동의 움직임에서도 같이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대파동은 확실하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는 모습에 살짝 꺾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게 직전의 고점을 뚫으면서 새롭게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은 이 파동이 살아나서 이렇게 직전의 파동보다 높게 올라가기는 좀 기대하기 힘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조정을 염두에 두고, 조정이 아니라 하락에 대한 상승, 되돌림을 염두에 두고 매매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겠다. 위에 올라갈수록 가진 물량을 팔고 숏 관점에 올라오면 숏 관점을 보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합리적인 매매가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스토캐스틱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RSI를 봤을 때도 일단은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딱 펴지지 못한 상태. 오늘 이렇게 꺾여져 있죠. 오늘 양가 음봉이기 때문에 이제서 50선을 좀 뚫고 올라왔어요. 이제 50선 위에가 있을 땐 좀 상승의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라인들, 이런 저점의 라인들을 지지를 해주면서 횡보 또는 수렴 구조를 만들고 다시 한번 캔들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 RSI가 더 이상 50 아래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이평선 관점에서도 보면은 요 중 가운데 22평선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이 22평선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을 지지를 해주느냐 마느냐. 이평선은 뚫었다, 한번 이렇게 형성된 것을 이렇게 뚫었다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서 내려왔을 때 지지를 해주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뭐 여기서 매수를 잡는다거나 뚫고 내려갔을 때 매도를 잡는다거나 이런 식의 매매 전략은 옳지 못하고, 이평선은 단순하게 추세를 확인하는 용도로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해주느냐가, 지지를 해준다면은 새로운 상승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일봉에서 22평선을 지지해주지 못하고 뚫고 내려와서 다시 한번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제 약세의 모습을 볼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움직임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높아진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아요. 특히 거래량도 제가 이때도 직전 저점보다 확실하게 깨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터져줬으면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 가격대에서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매수가 들어왔던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와서 시장이 한번 재스타트의 재스타트의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큰 장대 음봉이 떨어진 그런 모습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나의 이 상승장 때 벌었던 돈들을 하락장에서 좀 지키면서 단타로 짧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을 충분히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세부적인 매매 전략들은 추가적으로 카톡에서 말씀드릴게요.